노후 대책 혹시 마련하셨나요? 저한테 너무 멀다 하면 안 되겠구나. 네. 혹시 139만 명이 선택한 노후 대책 상품이 있다면 관심 있으신가요? 139만 명이 가입했으면은 정말 대단한데. 아. 저한테도 그럼 알려주셔야죠, 그러면요. 진정하세요. 지금 바로 제가 알려드립니다. 요즘 핫한 노후 대책 꿀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머니방위대 수주분이 기자. 네, 저는 슈퍼게임을 꿈꾸는 송준영 기자입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서 또 같이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네요. 기자님 혹시 노후 준비 같은 거는 혹시 하고 계신가요? 노후 준비요? 네.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요. 노후 준비가 약간 먼 느낌이긴 하거든요, 사실은. 저도 그렇고 네. 나이대가 저희 30대 분들은 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혹시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죠. 불처럼 아주 바짝 벌고 은퇴하는 그런 친구들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제 몇 년 전에 욜로라고 유행했잖아요. 이제 네. 인생 한 번 산다고 이제 쓰고 싶으면 다 쓰고 사는 게 네. 유행했다면 요즘에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경제적 독립을 빨리 이루고 그만큼 빨리 퇴직을 하는 파이어족이 조금 요즘 떠오르고 있는데요. 어쨌든 경제적 독립을 빨리 하려면 재테크도 네. 열심히 하고 노후 네. 준비를 미리미리 해놔야 되잖아요. 청년들이 요즘에 관심이 갖고 있는 연금 상품이 있다 해가지고 오늘 네. 준비를 해왔는데 한번 들어보실게요. 좋죠.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1년 만에 30% 성장, 연금저축펀드의 매력은? 입니다. 연금저축펀드가 대세라고 하셨는데 네네.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걸까요? 금융감독원이 자료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이제 연금저축펀드 적립금이 2019년 말에는 14조 5천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네. 말 18조 9천억 원으로 30.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계약 건수로 보면 더 많이 이제 늘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2019년 말 기준 네. 이제 유지되고 있던 계약 건수는 94만 1천 건이었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9만 5천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증가율은 48.25%나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그 새로운 어떤 가입한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누적 가입 건수가 이만큼 네. 48.25%나 늘어난 거고 네. 사실 1년 동안으로 이제 따지면 더 이제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는데 2019년 1년 동안 가입한 건수는 12만 3천 건인데 네. 지난해는 46만 8천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거의 4배 가깝게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국민연금 가입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랑 좀 다른 개념인 건가요? 어쨌든 노후를 보장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하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은 네. 공적연금이라고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키는 거고요. 네. 퇴직연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근로자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주는 퇴직연금이 있는데 이 두 가지로는 사실 남은 노후를 보장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얼마 이제 기본 필요한 소득 같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이런 분들은 또 특정 집단에 소속돼 있는 분들은 그 단체의 연금을 따로 구성을 하는데 그런데 소속이 안 돼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해서 그에 준하는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개인연금, 연금저축은 그 개인연금 제도 중에 하나죠. 그러면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네. 연금저축은 금융기관 통해서 이렇게 개인이 따로 하는 거라고 보면 이해하면 되나요? 네네, 그렇죠. 연금저축 자체는 이제 자발적으로 당연히 금융사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거고 일시납 혹은 적립식으로 뭐 매달 내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하나의 금융상품이요. 딱 그런 이름의. 이걸 수급을 그 만 55세 이후로 할 수 있는. 네네네. 55세 이후에 최소 10년에 걸쳐서 받아야 돼요. 제가 알기로도 국민연금이 나중에 제가 퇴직할 때쯤 그 수급 그 기준이 되는 나이가 있잖아요. 그때 되면은 그렇게 많이 못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뭐 신문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네. 고갈이 된다, 어쩐다.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개인이 준비를 하는 게 나라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잖아요. 노인 네. 복지랑 연관이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개인연금 가입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연금저축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네. 연금저축 펀드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수평적인 개념인가요? 아니면 상하위의 어떤 그런 개념인 건가요? 상하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연금저축 안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 펀드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연금저축 펀드, 이제 줄여서 연금펀드라고 할게요. 네. 연금펀드가 요즘에 이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말을 지금. 그럼 사실 이 펀드도 그렇고 신탁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이 공통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을 것 같거든요. 연금 네. 펀드의 매력을 알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이 갖는 혜택을 먼저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혜택을 연금펀드도 그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에서 혜택을 준다고 했잖아요. 네. 나라에서 줄 수 있는 혜택으로는 당연히 세액공제가 있겠죠. 근로자의 소득 조건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요. 5,500만 원 초과는 13.2%로 조금 낮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한도는 최대 4천만 원까지라서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 가입자는 1년에 최대 66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5,500만 원 초과 가입자는 52만 8천 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종합소득도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기준은 4천만 원이 되고요. 추가로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1년에 최대 39만 6천 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50세 이상 가입자는 추가로 연 200만 원 공제한 데가 늘어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소득 1억 2천만 원 이어야 되고 대신 이 혜택은 2022년까지만 유효합니다. 그럼 어쨌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세액 공제를. 네. 근데 이게 13%, 뭐 16.5% 이렇게 하면 단순 어떤 그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은 수치긴 하네요. 네네, 그렇죠. 납입만 하기만 하면 연말정산이 분명히 이만큼 돌아오니까 예금을 가입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대신 이제 연말정산이라는 것 자체가 근로소득이 있어야 되니까 학생이나 이제 뭐 전업주부나 이런 분들은 여기 납입을 하셔도 이 혜택을 볼 수는 아쉽게도 보시기 힘드시죠. 돈을 벌어야 이 혜택을 준다. 네, 연말정산을 통해서 네.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약간 좀 치사하긴 하네요, 맞죠? 열심히 벌면서 그 돈을 딴 데 쓰지 말고 그런 뭐하라 의미니까. 뭐하나라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또 뭐가 있는 건가요? 흔히 말하는 과세이연 혜택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연금저축도 돈을 넣어서 그에 대한 투자를 하든 뭐 이자를 받든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이자 세금이 소득세나 붙죠. 네. 배당 소득세나 이런 거 내야 되는데 연금저축 상품 안에서 이 발생하는 이익은 이자를 물지 않습니다. 이게 아예 안 무는 건가요? 아니면 네.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이연이라는 거는 좀 뒤로 미루는 이런 건가요? 네네, 이제 이자 소득세나 배당 소득세를 안 내는 대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 소득세를 내게 되는 거죠.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것도 네. 최대 5.5% 낮으면 3.3% 정도가 됩니다. 이제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이 뒤로 밀릴수록 낮은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수령 시점을 늦게 미루는 게 조금 더 이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배당 소득세나 뭐 이런 거를 낼 때 내는 세금보다는 훨씬 더 작으니까 네네. 이득이 될 수 있는 거고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게 음, 이제 15.4%의 세금은 그 이자나 이자에는.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에만 적용되는 건데 그 연금소득세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그 범위 내에서 전체에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 네, 단순 이렇게 비교는 좀 쉽지 않고 만약에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도로 해지는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16.5%의 기타 소득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만약에 1억을 열심히 모았어요. 네. 근데 급전이 필요해서 해지를 하게 된다. 그러면 1,650만 원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중도 해지 하지 말란 거죠. 이만큼 세금을 부과를 하겠다는 거는. 근데 이제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한 경우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연금 대출이나 네. 연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나 또는 이제 세액 공제 범위, 그러니까 연 400만 원 그 이상으로 납입된 범위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을 해도 소득세가 안 매겨져요. 그래서 그거는 자유롭게 뭐 중도 인출 같은 건 할 수 있는데 절대 중도 해지는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냥 일반 펀드 해지하듯이 하면 안 되겠군요. 안 되죠. 그럼 만약에 제가 그 연금 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해지하면 엄청난 손해가 있다 그러는데 이걸 해지하고 펀드로 갈아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건가요? 연금 저축 상품에서 또 다른 연금 저축 상품으로 가는 거는 해지가 아니라 그냥 이전이 됩니다. 이전이 되는 네네. 건가요? 그래서 만약에 연금 보험이나 연금 네네. 신탁을 가지고 계시면 펀드로 갈아타셔도 갈아타도 되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서운하겠는데요? 연금저축 펀드가 인기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가 가장 인기가 많냐라고 하면 72.3%를 차지하고 있는 보험이긴 한데 이른바 이제 머니무브가 일어나서 펀드로 옮겨가는 게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보험은 줄어드는데 네네. 펀드는 늘어나고 있다. 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왜 보험은 줄어들고 펀드는 늘어나는 걸까요? 가장 큰 거는 결국 수익률인 것 같습니다. 수익률. 네, 작년뿐만 아니라 수몇 년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됐잖아요. 네. 이제 가입자들이 여기에 만족을 못하고 펀드로 갈아타거나 하실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 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든다면은 제가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네네. 펀드 같은 경우 제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네. 펀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상품군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일단 방금 말씀드린 수익률 네. 부분을 좀 짚어드리자면 지난해 기준으로 생보와 선보의 수익률은 1.77%, 그리고 손보는 1.65%에 불과했는데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은 무려 17.25%를 기록했습니다. 아, 이거 오히려 손해라고 봐야겠는데요? 갈아타는 게 어쩌고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주식시장이 워낙 호황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ETF 네. 상장지수 펀드가 워낙 인기가 있었기도 했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상장지수 펀드나 이런 것들을 가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연금 펀드는? 네네, 이제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사실 다양한 투자군인데요. 이게 연금 펀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반 펀드는 네. 물론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ETF 그리고 자산 배분 펀드, 혼합형 펀드, MMF 웬만한 펀드는 다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보험에 넣어놓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굴리는 것보다는 네. 지금 저금리 상황이고 어쨌든 뭐 유동성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뭐 주식시장이든 네. 또 이렇게 많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럴 네. 때는 약간 연금 펀드를 좀 주목해 보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 그렇죠. 대신 이제 개별 주식이나 뭐 해외 채권, ELS, 이제 주가 네. 연계 증권 등은 이제 직접 투자잖아요. 그거는 직접 투자는 불가능하고 뭐 인버스 레버리지 등 파생 상품도 이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너무 위험하거나 약간 변동성이 큰 그런 투자군은 투자가 안 된다. 네네, 정확히 역시 이게 어쨌든 연금인데 나라에서 이거 노후를 대비하라고 만든 건데 ELS나 지수, 뭐 인버스 이런 데 걸었다가 곧버스. 곧버스. 그렇죠. 그러니까 곧버스에는 투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어쨌든 간접 투자가 기본이고 직접 투자도 어쨌든 위험성이 있으니까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고 어쨌든 네. 보이죠. 그러면 제가 약간 ETF를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금융사에서 정해주는 건가요? 직접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다양한 뭐 추천이나 이런 거야 할 수 있겠지만 네. 본인들이 개인이 다 골라 담아야 되는 거고 당연히 손실에 대한 책임도 개인한테 있겠죠. 연금 보험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단점은 네. 리스크도 그만큼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신 근데 조금 위안이 된다고 할 만한 거는 네. 이제 세액 공제는 있잖아요. 네. 그거는 내가 여기서 운영해서 얼마나 벌었냐가 기준이 아니라 납입액을 기준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올해 만약 400만 원을 넣고 네. 잘못 돈을 굴려서 네. 그게 10만 원이 됐다 쳐도 400만 원에 대한 공제액 66만 원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 그게 참 위안이 된다고 해야 되는 건가? 또 다른 장점은 그럼 없을까요? 또 다른 장점이라기보다는 네.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데 과세이연 혜택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이 연금 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그에 대한 소득세가 네. 이연되는 거에 대한 혜택도 그만큼 극대화된다는 얘기죠. 10% 이상의 만약에 수익을 낸다고 가정하면 매년 나왔던 수익의 이자를 안 떼고 그대로 받아서 그거를 또 굴리고 하면 이른바 이제 복리 효과라고 하죠. 그거를 눈덩이 굴리기 이런. 그렇죠. 그 개인이 어쨌든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좀 팁이 있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네. 펀드에 가입을 하는 거겠지만 네. 그건 제가 장담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세세한 그냥 깨알 같은 네. 팁을 좀 드리자면 과세이연이 가장 큰 혜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말은 이제 다르게 말하면 굳이 비과세인 상품을 연금 펀드를 통해서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 됩니다. 네. 1년에 네. 연금 펀드를 운행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거를 최대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과세가 되는 상품에 넣고 원래 비과세가 되는 거는 그냥 일반 계좌로 해도 비과세니까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돈을 굴릴 수 있다는 말이죠. 네. 그건 정말 꿀팁이네요. 저같이 펀드 투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MMF에 돈을 넣어놓고 조금씩 천천히 펀드를 공부해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MMF가 펀드지만 일단 일본 그렇죠. 예금 상품처럼 일정 부분 그냥 이자가 나오는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조금씩 이렇게 나와요. 맞나요. 마지막으로 정말 이것도 펀드 공부도 힘들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포트폴리오가 자동으로 조정이 되는 자산 배분형 펀드 네. TDF라고 있거든요. 아시죠? 저는 잘 모르는데 TDF 한번 설명해 주시죠. TDF가요. 그 생애 주기 펀드라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2050년이 어떤 은퇴 목표 시점이라면은 네. 이 목표 시점에 맞게 처음에는 약간 좀
주식이나 이런 좀 네. 공격적인 그런 투자를 하고 50대에 다가가면은 채권이라든지 안정적인 걸로 이렇게 그 자동적으로 운영사에서 이렇게 굴려주거든요. 그런 상품이 TDF 상품인데 이게 사실은 되게 설정이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알아서 해주니까. 네.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오늘 저희가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연금 펀드가 되게 좋은 상품이고 그러니까요. 연금저축보험이 안 좋은 상품처럼 네. 이게 들리실 수 있는데 이게 오늘 주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사실 연금저축보험도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는 점, 그다음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점, 종신연금형으로 수령을 할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잘 따져서 가입을 해야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은 보험이 훨씬 더 나을 수 있겠고 연금 보험이 나을 수 그렇죠. 있겠고 네네. 좀 공격적으로 좀 약간 연금 자산을 불려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펀드가 낫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종신연금형이 가능하니까 내가 네. 정말 오래 살 것 같다. 네. 라고 하시는 분은 연금저축보험에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보험을 들어가겠군요. 오래 살으니까. 네, 오늘 그 연금 저축 펀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 들어봤는데 정말 다양한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걸 저는 사실 새삼 깨닫게 됐거든요. 일단 없으신 분들은 가입을 해놓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이든 연금저축 네. 펀드든. 연금저축이라는 것도 어쨌든 파이어족이 뭐 단기간에 돈을 보고 이렇게 은퇴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어쨌든 그런 사람도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현금 창출이 되면 좋으니까 네네. 연금저축 펀드가 되게 괜찮은 상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주는 상품일수록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또 네. 좋은 상품들, 복잡할수록 또 좋은 상품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좋은 상품이 있으면 좀 더 제가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네. 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뭐 이제 이만 인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더 좋은 정보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줍은 이 기자. 네, 저는 슈퍼개미를 꿈꾸는 송준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